안녕하세요. 저는 박문수라고 합니다. 올해 73살이에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용기를 내어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평생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25살에 회사에 취직해서 60살에 정년 퇴직할 때까지 35년간 한 회사에서 일했어요. 격리과장으로 정년을 맞았으니 그럭저럭 성실하게 살아온 셈이죠. 결혼해서 아들 하나 낳고 그 아이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내고 아내 병간호하다가 먼저 보내고 평범한 인생이었습니다. 퇴직할 때까지만 해도 노후가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퇴직금도 있었고 국민연금도 나올 거고 아들도 있으니까 뭐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퇴직금은 아들 결혼 자금으로 거의 다 들어갔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세요? 전세금에 결혼식비에 신혼여행비에 아들이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국민연금은 나오긴 나오는데 한 달에 80만 원이에요. 젊었을 때 월급이 많지 않아서 납입 기간도 짧고 납입액도 적었거든요. 8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보세요. 월세가 40만 원인데 남는 게 40만 원밖에 없어요. 전기료, 가스비, 통신비 내고 나면 진짜 손에 쥐는 돈은 20만 원 남짓이에요. 처음에는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봤어요. 라면으로 때우고 마트에서 할인하는 것들로 장을 보고. 그런데 문제는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당뇨가 왔어요. 혈당약을 먹어야 하는데 이게 보험이 되어도 한 달에 10만 원은 넘게 나와요. 거기다 혈압약까지 먹으니까 병원비만 한 달에 15만 원이에요. 그러면 진짜 먹을 돈이 얼마 안 남죠. 하루에 한 끼 먹을까 말까 한 수준이에요. 아침은 거르고 점심으로 라면 하나, 저녁으로 밥 한 공기에 김치 정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몸무게가 확 빠지더라고요. 거울을 보니까 완전히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일 힘든 건 배고픔이 아니라 자존심이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이렇게 되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웃들을 마주치는 것도 부끄럽고 아들한테 전화하는 것도 미안하고. 아들도 자기 생활이 있는데 계속 도움을 청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 갔다가 푸드스탬프라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식 명칭은 긴급복지 식료품비 지원인데 일정 소득 이하인 노인분들에게 식료품을 살 수 있는 바우처를 주는 거예요.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되는데 제 상황으로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복지관 직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신청 절차도 복잡하지 않고 자격도 충분히 되고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서 답을 못했어요. 머릿속으로는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받는 거 아닌가요? 저는 아직 괜찮아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바보 같은 얘기였어요. 하루 한 끼 먹는 사람이 괜찮다니요. 그런데 도저히 그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푸드스탬프 받겠습니다 라는 말이요. 며칠을 고민했어요. 밤마다 뒤척이면서 생각했죠. 왜 이렇게 창피한 걸까? 왜 이렇게 부끄러운 걸까? 평생 남에게 도움 안 받고 살아온 자부심 때문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봐 두려운 건지. 사실 제일 두려웠던 건 아들이 알까 봐였어요. 아버지가 정부 지원을 받고 산다는 걸 알면 얼마나 미안해할까 싶어서요. 자기가 제대로 부양하지 못한다고 자책할 게 뻔하거든요. 그런데 아들도 갓 결혼해서 아이 낳고 키우느라 자기 생활도 빠듯한 상황이에요. 복지관을 몇 번 더 갔다 왔어요. 그때마다 직원분이 언제든지 오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저는 매번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만 했어요. 정말 답답하고 한심한 일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며칠째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해서 몸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길을 걷다가 어지러워서 벤치에 앉아 있는데 옆집 할머니가 지나가시면서 말을 걸어주셨어요. 박 선생님 어디 몸이 안 좋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그 할머니도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 정도 나누는 사이였는데 그날은 왠지 제 상황을 다 아시는 것 같은 표정이시더라고요. 사실은요, 박 선생님.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거 받고 있어요. 푸드스탬프요. 처음에는 저도 창피해서 못 받겠다고 했는데 며칠 굶어보니까 체면이 뭐 그리 중요한가 싶더라고요. 할머니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항상 단정하게 옷도 입고 다니시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이셨거든요. 그런데 저랑 똑같은 상황이셨던 거예요. 누가 알겠어요? 마트에서 계산할 때 카드로 하면 똑같아 보이던데요.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젊었을 때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제도잖아요. 당당하게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할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저도 35년간 성실하게 세금 내고 살았는데 어려울 때 도움 받는 게 뭐가 잘못된 건지요. 오히려 이런 제도가 있는 게 다행이지 창피할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날 바로 복지관에 갔어요. 직원분이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신청서를 주시더라고요.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안 써졌어요. 부끄러움 반 안도감 반이었죠. 잘 결정하셨어요. 이런 제도가 있는 이유가 바로 선생님 같은 분들을 위해서예요. 신청하고 일주일 후에 카드가 나왔어요. 생각보다 그냥 평범한 카드더라고요. 앞면에 큰 글씨로 뭔가 써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통 체크카드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처음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날이 제일 떨렸어요. 뭘 사야 할지도 모르겠고 계산할 때 사람들이 알아볼까봐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카드로 계산하는 건 똑같고 계산원도 특별히 신경 쓰는 기색이 없고. 그날 처음으로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했어요. 밥에 미역국에 계란말이까지. 정말 꿀맛이었어요. 먹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간단한 일을 왜 그렇게 오래 망설였는지.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계획을 세워서 장을 봐요. 10만 원으로 한 달치 기본 식료품을 사고 나머지는 제 돈으로 보충하는 식으로요. 덕분에 하루 세 끼는 아니어도 최소한 두 끼는 챙겨 먹을 수 있게 됐어요. 몸도 많이 좋아졌어요. 체중도 조금씩 늘고 있고 당뇨 수치도 안정됐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배고픔에 대한 걱정을 덜 하니까 다른 일도 생각할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요즘은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도 있고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있고. 처음에는 그런 거 받는 게 창피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좋은 제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아직도 완전히 편한 마음은 아니에요. 가끔 아들한테 전화가 올 때면 혹시 알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되기도 하고 이웃들을 만날 때도 왠지 어색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요. 하지만 예전처럼 창피하거나 부끄럽지는 않아요. 생각해보니까 이런 제도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저 같은 사람들 때문이에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나이 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사람들,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이걸 받는다고 해서 게으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회의 짐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건강해야 아들한테도 부담을 덜 주는 거고 병원비도 덜 나오는 거고 더 오래 자립해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창피해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도움을 받으세요. 이건 시혜가 아니라 권리예요. 우리가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서 만들어 놓은 사회 안전망이에요. 체면도 중요하지만 생존이 더 중요해요. 굶으면서 체면을 지키는 게 진짜 자존심이 아니라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아서라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진짜 지혜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푸드 스탬프 받는 것을 숨기지 않아요. 물론 굳이 자랑하고 다니지는 않지만 누가 물어보면 솔직하게 대답해요. 그런 제도가 있어서 도움받고 있다고요. 그러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오히려 정보를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아직도 쉽지 않은 일들이 많아요. 푸드 스탬프만으로는 모든 게 해결되지 않거든요. 의료비는 여전히 부담이고 겨울에 난방비는 또 다른 고민이고. 하지만 적어도 굶지는 않아도 되니까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요. 가끔 생각해보면 이런 어려움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젊었을 때는 노후에 대해서 막연하게만 생각했거든요. 연금 들고 퇴직금 받으면 어떻게든 살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요즘 젊은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노후 자금을 제대로 준비하시고 건강도 미리미리 챙기시고. 그리고 혹시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너무 자존심만 내세우지 마시고 필요하면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요. 저도 이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몸이 허락하는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고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소일거리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볼 생각이에요. 아주 큰 돈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시간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분들에게도 나누고 싶어요. 저처럼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용기를 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고요.
이런 제도들에 대한 정보도 더 많이 알아보고 다른 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요. 인생이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젊었을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몰랐는데 이제는 이게 제 현실이 되었네요. 하지만 절망하지는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고 따뜻하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고 함께 어려움을 나누는 이웃들이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푸드스탬프 받는 게 창피해서 못 가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건 창피한 게 아니라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저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살아가기 위한 용기 있는 결정이었던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 그리고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일이고 당당히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면서 배운 게 있다면 자존심과 실속 사이에서 실속을 택하는 게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건강을 해치고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보다는 좀 부끄럽더라도 도움을 받아서 건강하게 사는 게 훨씬 현명한 일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겸손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도움이 필요할 때는 받고 도움을 줄 수 있을 때는 주면서. 그렇게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게 사람 사는 일인 것 같아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